현지 시간으로 21일 루시드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건지, 나아가 피터 롤린슨 CEO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머니더블 짐즈 에디터입니다. 오늘 루시드 주주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름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루시드의 주가 급등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그래비티 SUV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래비티는 루시드가 올해 말부터 생산할 예정인 $8만 정도 가격으로 예상이 되는 SUV 모델인데요. 앞으로의 루시드의 향방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올해 들어서 이 신차와 관련한 떡밥이 조금씩 풀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서 실물 차량이 출고되는 영상이라던가 프로토타입 차량 사진 등 이런 자료가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루시드가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강스에 참여해 대중 앞에서 제대로 루시드 그래비티를 선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페블비치 콩쿠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열리는 클래식 및 고급 자동차 전시회입니다.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행사죠. 올해는 8월 18일에 이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루시드의 공식 SNS에서도 페라리의 베네데토 비그나 CEO와 리비안의 RJ 스카렌지 CEO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여러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행사 자체가 있었던 건 18일이지만 이보다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은 21일 나왔던 하나의 보도였는데요. 바로 루시드 CEO와 야후 파이낸스가 진행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롤린슨 CEO는 루시드 그래비티의 시장 규모가 루시드 에어와 비교해 6배에 달할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연간 9만 대의 생산 캐파를 지닌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시드의 올해 2분기 생산량은 2110대였습니다. 루시드가 제시한 2024년 생산 가이던스도 약 9000대 수준에 불과하고요. 단순히 말해서 아직 루시드는 생산 규모가 택도 없이 작은 그런 기업인데요. 롤린슨 CEO는 그래비티를 통해 양산에 들어서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우리의 재정은 스케일에 의해 좌우된다며 결국 전부 스케일 또 스케일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비티는 스케일 달성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죠. 참고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다른 CEO들과의 사진도 그렇고 이번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도 그렇고 많은 사진에서 루시드 프렁크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루시드는 그래비티의 프렁크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알같은 어필이 추후 시장에서도 잘 먹혀들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다시 인터뷰 얘기로 돌아와서 피터 롤린슨 CEO는 이번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가지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테슬라를 대놓고 저격하는 말을 한 것인데요. 기술 리더십에 있어서 테슬라는 집중력을 잃어버렸으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정치에 요즘 한창 관심이 팔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루시드는 지난 7월 16일에 2025년형 루시드 에어를 통해 킬로와트 시당 5마일의 주행거리를 달성하며 전기차 효율성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때도 롤린슨 CEO는 테슬라 모델 S, 포르쉐 타이칸, 메르세데스 EQS 등 차량과 루시드 에어의 기술 격차를 과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링크드인에 올린 바 있었죠. 이 글에서 롤린슨은 테슬라가 이 정도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려면 2032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루시드의 기술 우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 번 테슬라를 도발한 셈입니다. 사실 당장 루시드와 테슬라를 비교하면 두 기업 간의 급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벌어져 있죠. 그래비티를 기점으로 루시드가 정말로 테슬라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 오늘 루시드의 주가를 끌어올린 소식은요, 저가형 전기차 출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루시드는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지금 나와 있는 루시드 에어나 그래비티보다 더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 때도 2026년 말까지 중형 사이즈의 플랫폼 생산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과거 롤린슨 CEO는 모델 Y와 모델 3의 시장을 빼앗기 위해 $5만 짜리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다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저가형 전기차와 관련한 세부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21일 자동차 전문 매체 카버즈에 따르면은 루시드는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총 3종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시드의 수석 부회장 데릭 젠킨스는 이 차량에 대해 보다 젊고 애슬레틱한 차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현재로서 루시드의 저가형 전기차가 어떤 형태로 출시될 것인지에 대해선 루머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하나는 중형 SUV, 하나는 세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 가장 힘을 얻고 있는데요. 또 이번 인터뷰로 인해서 마지막 세 번째 차량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이 차량은 도대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젠킨스가 인터뷰 중 외관을 언급해서 혹시 오프로드 차량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워낙 베일에 가려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살짝 여담인데 카버즈와 젠킨스 부회장 간의 인터뷰도 루시드 그래비티의 프렁크에 앉아서 진행됐는데요. 그래비티 프렁크 용량 자랑에 정말 진심인 모습을 보이는 루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루시드의 또 하나의 모멘텀은 금리 인하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인 현지 시간 21일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연준 이사가 경제 데이터만 크게 예상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단순히 말해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인데요. 여전히 25bp가 될 것이냐, 50bp의 빅스텝이 될 것이냐에 대해선 갑론들박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래 지속됐던 고금리 환경이 완화될 것이란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나온 셈입니다. 통상 중소형주는 대형주와 비교해 금리 인하로 인한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기 마련입니다. 부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니까요. 실제로 이날 러셀 2000 지수의 상승폭이 러셀 1000이나 S&P 500 지수보다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시드 주가에도 재무 압박 완화에 대한 기대가 함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시드 주가를 끌어올린 3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온 소식들이 이 기업의 주가를 10%도 넘게 뛰게 만들 정도의 호재였나 약간은 의문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워낙 최근 실적이 다소 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도 높았던 루시드였다 보니 그래비티 출시 소식과 관련한 내용들을 잘 팔로우하면서 추후에도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머니네버슬립이 이번에 미국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강의에서는 미국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어떤 단계로 공부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단계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